정도예요. 옆 나라 일본만 해도 15% 안팎은 자기네 땅에서 자란 밀을 소비하고 프랑스나 미국 같은 밀 강국은 자기네가 먹고도 남을 만큼을 재배해 세계에 팔아넘기죠. 이 종목에서 대한민국은 오래도록 세계 최하위권에 이름을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 20일 이 40년 묵은 성적표에 균열을 낸 짧은 발표 하나가 나왔습니다. 발표한 곳은 농촌진흥청, 발표 제목은 딱 한 줄이었어요. 국내 최초 세대 단축 육종 기술로 개발한 밀품종 이룸. 이 짧은 문장 속엔 사실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밀 강국이라 불리는 미국도, 호주도, 유럽의 어느 나라도 실제 밀품종 개발에 이 정도로 정교하게 녹여내지 못한 기술을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해냈다는 뜻이거든요. 게다가 그 기술의 결정적 아이디어는요, 놀랍게도 지구가 아니라 저 위 우주에서 왔습니다. 우주에서 채소를 키우던 과학이 어떻게 이 한반도 어느 밭에까지 내려오게 됐는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자세한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룸이 어떤 밀인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이룸은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 남부지역, 그러니까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서 재배하기에 딱 알맞도록 설계된 제빵용 밀입니다. 1월 최저 평균 기온이 영하 6도 이상인 지역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도록 맞춰져 있죠. 출수기, 그러니까 이삭이 올라오는 시기가 4월 11일 무렵, 다 여물어 수확할 수 있는 성숙기가 5월 29일 즈음이라 여름철 벼농사, 콩 농사와 앞뒤로 이어 부치기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좁은 땅을 알뜰하게 굴려야 하는 농업 환경에서 이 이모작 궁합은 그냥 하나의 장점이 아니라 그 품종이 실제 농가에 살아남을지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예요. 특징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남부 지역 기후에 최적화됐고 이모작에 잘 맞으며 이상 기후에 강하고 빵 만들기에 적합한 단백질 구성을 지닌 밀. 여기까지가 이룸의 이력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진짜 궁금하실 실제 성적표를 볼 차례예요. 먼저 수확량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대표 품종 자리를 지켜온 금강이라는 밀이 있어요. 이 금강이 시바르, 그러니까 약 300평 기준으로 대체로 370kg 안팎을 뽑아왔습니다. 국내 밀 육종의 기준점이 되어 온 숫자죠. 그런데 이룸은 같은 시바르에서 432kg이 나옵니다. 금강보다 약 15%가 더 나오는 수치예요. 그저 조금 더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같은 밭에서 쌀한 가마니가 통째로 더 얹히는 셈이라 농가 소득으로 환산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품질은 어떨까요? 빵을 부풀리는데 결정적인 글루텐 단백질, 유전자 조성 점수는 10점 만점을 받았어요. 이 점수는 밀 안에 있는 글루텐 관련 유전자들이 얼마나 이상적으로 조합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인데 만점이 나왔다는 건 반죽이 잘 늘어나고 잘 부풀, 유전적 잠재력을 최대치로 갖췄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그동안 국내 제빵용 밀의 대표 선수였던 백강과 직접 비교해보면 단백질 함량이 0.5%포인트, 글루텐 함량이 0.6%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소수점 아래 차이지만 제빵에서는 이 미세한 차이가 반죽의 결과 빵의 부피를 결정적으로 갈라놓거든요. 실제로 이룸 밀가루로 빵을 구워봤더니 백강 밀가루로 만든 빵보다 부피가 세서 10%더 크게 부풀었어요. 같은 무게의 반죽에서 더 크고 폭신한 빵이 나온다는 뜻이니 제빵색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성적표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잠깐, 그동안은 왜 이런 밀이 없었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대한민국 밀 육종의 잔인한 벽 하나를 마주하셔야 합니다. 밀은요, 1년에 딱 한 번 자랍니다. 가을에 심으면 겨울을 나고 이듬해, 초여름에 수확이에요. 한 세대를 지나가는데 12달이 통째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품종 하나를 완성하려면 이 세대 교체를 최소 10번 넘게 반복해야 해요. 서로 다른 부모 밀을 교배시키고 그 자손 중에서 원하는 성질을 지닌 개체를 고르고 다시 그 씨앗을 심어 다음 세대에서 또 골라내고 이걸 10번 넘게 반복해야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성질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한 품종이 탄생합니다. 문제는 이 교배 작업 자체가 사람이 손으로 해야 하는 극도로 섬세한 노동이라는 겁니다. 밀꽃은 쌀알보다도 작아요.
연구자는 어미가 될 이삭이 피기 직전에 꽃 껍질을 아주 살짝 벌리고 그 안의 수수를 핀셋으로 하나하나 뽑아냅니다. 어미가 스스로 꽃가루 바디를 해버리면 원하는 유전자 조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예 수수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 아비가 될 다른 품종에서 꽃가루를 채취해 붓으로 살살 옮겨 묻힙니다. 이걸 눈이 시릴 만큼 작은 꽃 앞에서 수백, 수천 번 반복하는 게 밀육종의 일상이죠. 이렇게 정성 들여 씨앗을 만들고 심고 다시 거두는 그 사이클이 1년에 딱 한 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새 밀품종 하나를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이 무려 13년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연구자로 활동하는 동안 완성할 수 있는 품종이 손에 꼽는다는 얘기죠. 기후는 매년 극단으로 요동치고 병해충은 점점 사나워지는데 품종 하나에 13년이면 도무지 세상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스마트폰을 만들고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데 밀은 여전히 자연의 시간표에 손발이 묶여 있었던 셈이에요. 그럼 이 13년을 어떻게 7년으로 접었을까요? 여기서 우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주정거장이나 장기 우주 탐사에서 우주인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게 뭐일 것 같으세요? 신선한 채소입니다. 냉동 건조 식품만 몇 달을 먹다 보면 사각 씹히는 상추 한 잎이 그 무엇보다 간절해진다고 하죠. 그래서 세계 각국 우주기관들은 좁고 어두운 우주선 안에서 오직 인공 조명과 정밀한 온습도만으로 식물을 초고속으로 키우는 기술을 오래 연구해 왔어요. 자연광 없이 흙도 최소한으로 식물의 성장 잠재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기술이죠. 실제로 국제우주정거장에서는 상추와 배추류가 이미 성공적으로 재배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진은 여기서 힌트를 얻습니다. 자연이 봄을 주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밀에게 직접 봄을 만들어주자. 작동 방식이 재미있어요. 먼저 밀씨앗의 잎이 두세 장 나올 때까지 8에서 10도의 낮은 온도에 약 4주간 둡니다. 밀 입장에서는 겨울이 지나가고 있구나 하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2단계를 저온 처리, 전문 용어로는 추나 처리라고 부르는데 이걸 겪은 밀은 스스로 이삭 맺을 준비 스위치를 켭니다. 원래 밖에서라면 진짜 겨울 서너 달을 통째로 놔야 얻어지는 상태를 실험실에선 사주로 압축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이 진짜 핵심이에요. 온도를 22도쯤으로 훈훈하게 올리고 LED 조명을 하루 22시간 켜둡니다. 24시간 중 22시간을 낮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이 조명은 아무 빛이나 쓰는 게 아닙니다. 식물의 광합성 효율이 가장 높은 특정 파장의 빛을 정밀하게 배합해 쏴줘요. 밀은 완전히 속아 넘어갑니다. 낮이 이렇게 길다니 봄이 절정이구나 하면서 온 힘을 다해 자랍니다. 결과는요, 원래 밭에서는 이삭이 나오는데 170일, 수확까지 210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스피드 브리딩 온실에서는 씨 뿌린 지 55에서 60일이면 이삭이 올라오고 88일이면 수확이 끝나요. 1년에 밀을 4번까지 재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대 교체 속도가 무려 4배로 뛴 거죠. 밖에선 아직 첫 이삭이 채 여물지도 않은 사이 실험실 안에서는 이미 3번째, 4번째 세대가 자라고 있는 겁니다. 이 속도 혁명 덕분에 개통 육성 8년이 2년으로 줄었고 여기에 생산력 검정 2년, 지역 적응성 시험 3년을 더해 전체 품종 개발 기간이 13년에서 7년으로 압축됐습니다. 절반 가까운 시간이 그대로 사라진 거예요. 이 성과는 2023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도 뽑혔죠. 세계에서 처음으로 밀육종에 이 방식을 정교하게 적용해 실제 품종까지 완성해낸 사례로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셔야 할 게 있어요. 왜 이 나라는 이토록 절박하게 밀 자급률을 올리려 하는가? 그냥 값싼 수입 밀을 사다 먹으면 안 되는가? 이 질문의 답을 세계에 확실히 각인시킨 사건이 2022년에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두 나라, 특히 우크라이나는 흑해 연안의 광활한 흑토지대에서 어마어마한 밀을 뽑아내던 세계의 빵 바구니였어요. 전쟁이 터지자 우크라이나의 전체 곡물 생산량은 8,600만 톤에서 5,400만 톤으로 37%가 통째로 증발했습니다. 밀만 봐도 2천만 톤대에서 1,300만 톤대로 곤두박질 쳤죠. 러시아가 흑해 항로까지 봉쇄하자 그나마 수확한 밀조차 배에 실을 수 없게 됐어요.
항구창고에 곡물이 쌓여 썩어가는데도 세계 반대편에서는 빵값이 폭등하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국제 밀 가격은 2008년 이래 최고치로 치솟았고 인도는 아예 밀 수출을 걸어 잠갔습니다. 자국민을 먼저 먹이겠다는 결정이었죠. 이때 세계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식량은 돈이 있다고 언제든 살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것. 위기가 오면 돈다발을 들고 가도 아무도 팔지 않는 순간이 온다는 것. 이걸 우리는 식량 안보라고 부릅니다. 국방만큼 중요한 나라의 목숨줄이라는 뜻이에요. 밀의 99%를 수입에 기대던 대한민국에겐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었죠. 실제로 그해 국내 밀가루 값과 라면 값이 줄줄이 올랐고 자영업자들의 원가 부담이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밀 하나가 흔들리자 우리 식탁 곳곳이 함께 흔들린 겁니다.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우리 땅이 원래 밀이 안 되는 척박한 땅이었을까요? 정반대예요. 밀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땅에 뿌리 내린 작물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근대에도 우리는 밀로 국수를 뽑고 부침개를 부쳤어요. 1960년대엔 자급률이 20%를 훌쩍 넘었죠. 지금이 1%니 그때는 지금의 20배에 넘게 우리 밀을 먹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낯설게 들리지만 그 시절엔 국산 밀로 만든 국수와 수제비가 오히려 흔한 서민 음식이었어요. 그럼 어쩌다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6.25 전쟁 직후 미국에서 원조라는 이름으로 값싼 밀이 밀려 들어옵니다. 굶주리던 시절엔 정말 고마운 밀이었죠. 그런데 이 밀이 너무 쌌던 게 문제였어요. 우리 농부가 지은 국산 밀보다 태평양 건너온 밀이 훨씬 저렴하니 사람들 손은 자연스럽게 수입 밀로 향했습니다. 결정타는 1984년. 정부가 국산 밀을 사주던 수매 제도를 폐지해버립니다. 아무리 열심히 심어도 팔 곳이 사라진 겁니다. 농민들은 하나둘 밀 농사를 접었고 20%가 넘던 자급률은 수십 년에 걸쳐 미끄러져 1%라는 바닥에 도달했죠. 그야말로 40년을 뒷걸음질만 친 셈입니다. 그렇게 무너진 산업을 되살리는 데 걸림돌은 사실 육종 기간만이 아니었습니다. 국산 밀은 오랫동안 수입 밀 대비 2배 가까운 가격, 그리고 재배 해마다 지역마다 달라지는 들쭉날쭉한 품질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거든요. 아무리 애국심에 호소해도 마진이 빠듯한 빵집 입장에선 2배 값의 품질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재료를 선뜻 쓰기 어려운 게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대량으로 생산해야 하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나 라면 공장에겐 원료 품질이 매번 달라진다는 건 사실상 재앙에 가까운 조건이었어요. 그럼 이 문제들은 어떻게 풀리고 있을까요? 이룸이라는 한방 말고 다른 카드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품질 편차 문제. 이건 블렌딩이라는 방법으로 잡아가고 있어요. 단백질이 많은 밀과 적은 밀을 정해진 비율로 섞어들 균일한 밀가루를 공급하는 방식이죠. 실제로 부드러운 식감의 국수용 품종 세금강과 반죽 힘이 좋은 제빵용 품종 황금알을 황금 비율로 섞었더니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이상적인 국수 면발이 나왔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두 품종을 짝지어 서로의 약점을 상쇄하고 장점만 남긴 거예요. 수입 밀의 강점이던 어디서든 똑같은 품질을 우리도 따라잡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인프라. 밀은 밭에서 잘 자란다고 끝이 아니에요. 껍질을 벗기고 곱게 빻는 재분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밀가루가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산 밀만 전용으로 처리해주는 재분 시설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아무리 좋은 밀을 심어도 빻아줄 공장이 없으면 결국 창고에 쌓여 있다가 헐값에 팔리거나 사료로 돌아가는 신세였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나온 것이 밀산업, 밸리화 사업입니다. 밀 생산부터 재분, 가공, 유통까지 한 지역에 몰아넣는 거점을 만든다는 개념이죠. 2024년 5월 전남 구례에서 첫 우리밀 전용 재분 공장이 중홍식과 함께 가동을 시작했고 이후 전남과 경남 등을 중심으로 시범단지가 잇따라 조성되고 있습니다. 씨앗에서 밥상까지가 하나의 라인으로 이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세 번째는 소비. 아무리 좋은 밀을 만들어도 사줄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군대, 학교, 공공기관 급식에서 국산 밀 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국산 밀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업체에는 개발비와 마케팅 비용까지 지원합니다. 특히 학교 급식이 결정적이에요.
어릴 때부터 우리 밀로 만든 빵과 국수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자라서도 국산 밀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니까요. 입맛은 어렸을 때 결정된다는 말,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번 세대가 국산 밀맛에 익숙해지면 다음 세대의 소비 시장 자체가 통째로 바뀌게 되죠. 그럼 이 모든 노력이 향하는 최종 목표는 뭘까요? 정부는 1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에서 자급률을 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기서 팩트체크 하나. 2025년 KBS와 농민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 5% 목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2023년 국내 밀 생산량이 5만 톤을 넘어서며 오르는 듯 했지만 최근 다시 뒷걸음질 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자급률은 여전히 1에서 2% 사이를 오르내리는 상황이에요. 목표를 세운다고 저절로 달성되는 건 아니라는 어찌 보면 뼈아픈 현실인 셈이죠. 여기에 최근에는 밀과 나란히 가루쌀 정책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가루쌀은 밥용 쌀과 달리 밀가루처럼 빻아 쓸 수 있게 개량된 쌀 품종인데요. 정부는 이 가루쌀로 수입밀의 일부를 대체한다는 목표를 밀어붙이고 있어요. 다만 2025년 들어 가루쌀 생산 확대가 주춤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농식품부는 수발에 강한 신품종 개발과 재배 기술 고도화를 담은 개선 방안을 최근 내놓았습니다. 밀은 밀대로, 쌀은 쌀대로 각자 무기를 다듬고 있는 셈이죠. 서로 다른 두 카드가 동시에 움직이는 이유는 하나예요. 어떤 하나에만 기대선 흔들리는 세계 곡물 시장을 감당할 수 없다는 뼈아픈 학습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룸의 여정은 이제 실전 단계로 들어갑니다. 농촌진흥청은 2026년부터 밀밸리화 사업 단지와 연계해 경남 2개 지역에서 이룸의 현장 실증 연구를 진행합니다. 실험실 온실이 아니라 실제 농민의 밭에서 잘 자라는지, 지역과 해가 바뀌어도 품질이 안정적인지 마지막으로 검증하는 과정이죠. 실험실 조건이 아무리 완벽해도 진짜 흙과 진짜 날씨 앞에선 어떻게 반응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거든요. 이 검증을 무사히 통과하면 이르면 2028년 이룸이 전국 농가에 조기 보급됩니다. 몇 년 안에 여러분이 마주할 갓 구운 크루아상, 폭신한 식빵, 쫄깃한 우동 면 속에 이 이룸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흥미로운 지점은 이 기술의 확장성이에요. 스피드 브리딩은 밀에만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사촌격인 보리에도, 그리고 우리의 진짜 주식인 벼에도 적용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벼 역시 새 품종 하나 만드는데 10년이 훌쩍 넘게 걸리는 작물이라 이 기술이 자리 잡으면 우리 식량 작물 전반의 개발 속도가 근본부터 바뀌게 됩니다. 밀 하나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작물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가 통째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기후 위기 때문이에요. 어떤 해는 관측 이래 최고 폭염, 어떤 해는 기록적인 폭우와 슈퍼 태풍. 요즘 날씨는 예측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극단을 오갑니다. 이런 환경에서 예전에 잘 자라던 품종이 어느 해 갑자기 병에 무너지거나 수확량이 폭락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 환경에 맞는 새 품종을 재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품종 하나에 13년이 걸린다면 우리는 늘 기후변화보다 몇 걸음 뒤처져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걸 7년, 앞으로 더 짧게 압축할 수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빠른 육종은 단순히 시간을 아끼는 기술이 아니라 기후 위기 시대에 한 나라의 식량 주권을 지키는 방패인 셈이에요. 밀 강국들이 여전히 오랜 관행에 머물러 있는 사이 우리는 이 새로운 방패를 세계 최초로 손에 쥐었습니다.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드신 밀 중 99%는 여전히 수입산이었을 겁니다. 이 성적표 앞에서 누군가는 진작 손을 놨을지도 몰라요. 그냥 사다 먹는 게 낫지 뭐? 라고요. 실제로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사람이 그렇게 포기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립식량과학원과 농촌진흥청의 연구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연은 밀에게 1년에 한 번의 봄만 허락했지만 그들은 실험실 안에서 밀에게 사계절을 4번 돌려줬습니다. 계절을 속이고 시간을 접고 13년을 7년으로 압축했죠. 그리고 2025년 11월 그 노력의 첫 결실 이룸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름 그대로 우리가 오래 바라던 것을 마침내 이뤘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물론 자급률 1%는 여전히 아프고 5%는 아직 멀며
완전한 식량 독립까지 갈 길은 훨씬 더 멉니다. 국산 밀을 더 싸고, 더 많고, 더 널리 쓰이게 만드는 숙제도 산더미처럼 남아있죠.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